예, 같이 합장하시고 삼기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상가에 기의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석 달 만에 보나요? 예, 좀 여름 방학 마치고, 그리고 7번째 오늘 이제 경주 법회입니다. 7번째 경주 법회이고, 그동안 이제 6번 모여서 이 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1월 달에 할 때 사성제 8정도 했죠. 사성제 8정도와 MBEF 수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대념처경을 했습니다. 예.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을 하면서 우리가 그 수행의 두 개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과 통찰에서 통찰 수행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대념처경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법회 때 아나빠나 사띠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찌마니까야 118번경 해서 이제 우리 선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경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우리 모임 때 사성제와 오온에 대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사성제와 8정도를 했지만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와 오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로 고성제에 대한 얘기예요. 고성제에 대한 얘기였고, 여섯 번째는 12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 이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소멸을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성제와 멸성제에 해당되죠. 그래서 오온부터 12연기까지 하게 되면 고진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도성제죠. 도성제는 8정도죠. 8정도. 그래서 오늘은 이 8정도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시험 앞둘 때 학원에 가면 총정리하잖아요. 총정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총정리를 하고, 사실상 교학은 우리가 수행에 관련되는 교학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또 경험을 하셨겠지만 뭐 법문이든 교학이든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받아들여지는 게. 그래서 똑같은 경이라도 내가 수행을 요 정도 했을 때 보는 경전과 요만큼 했을 때 보는 경전, 요만큼 했을 때 보는 경전이 다 달라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도 우리 도반님들께서 뭐 한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자료들은 우리 그 웹사이트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리뷰를 해보시면 거기 안에 우리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8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수행법에 관한 거니까 조금 더 내용이 이제 좀 보완이 되겠죠. 보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이제 되짚어 보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끝으로 해서 사실상 교학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다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리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그 내용을 좀 더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 수행 위주로
조금 포맷을 바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물론 경전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참 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참고가 되는 쪽으로 좀 중심을 맞춰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선정과 통찰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은 선정과 통찰을 하고 있는데 수행하신 지가 좀 벌써 시간이 좀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부부님도 계시죠. 새로 오신 도바님도 계시고 해서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다 그 공통적인 내용이 많으니까요. 편하게 같이 생각해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과 통찰이라고 할 때 선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또는 뭐 2번 하시는 분은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1시간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항상 선정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면 앉자마자 뭐 깊은 사선에 들어간다 이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입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을 해도 처음 30분하고 뒤에 30분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뒤에 30분 정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은 1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0분 정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시간 다 보내고 실제로 10분, 15분 정도 했을 때 40분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은 색계사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색계사선정을 우리 아나빠나사티 경을 통해서 무엇을 초선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이선이라고 하는지, 뭐를 삼선이라고 그러고 사선이라고 그러는지, 그걸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물론이고요. 누가 와서 초선이 뭔데요? 이러면 이게 초선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학을 내가 공부를 한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내가 질문 받는다 생각하시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구분해서 아는 것이 교학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초선부터 사선까지 이르는 그 기본 흐름이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내가 초선을 획득하고 이선을 획득하고 삼선을 획득하고 사선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계속. 버림으로써 초선이 만들어지고 초선에서 5개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 5개 요소에서 2개를 버리면 이선이 되고 남은 3개 중에서 또 1개를 버리면 삼선이 되고 남은 2개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남기면 사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내가 뭐를 가져야지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내려놓아야지 하고 들어갈 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정은 계속 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찰 수행은 이제 사띠 하는 걸 우리가 통찰 수행이라 그러죠. 근데 MBF는 수행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뭐를 보라고 그래요? 탐진치를 보라고 그러죠. 탐진치.
그러면 항상 질문 응답으로 생각하세요. 탐진치를 보라고 그러는데 왜 탐진치를 보라고 그러지? 봐야 될 거 많은데 왜 탐진치를 보라고 할까? 그것은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번뇌를 떠나는 게,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게 해탈열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뇌가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탐진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탐진치 버리는 건데 탐진치 볼 수 없으면 못 버리겠죠. 탐진치를 봐야 된다. 탐진치를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보는 훈련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교학 중에 오온이 중요합니다. 오온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오온은 중요할까요? 하면은 내가 오온이기 때문이에요. 오온은 물질 플러스 정신. 물질을 보통 색이라 그러고 정신을 수상행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나고 나의 정신, 즉 마음작용을 4개로 쪼개면 수상행식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오온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나의 마음작용.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또는 위파사나의 특징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 공부한다 이러죠. 절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라고 뭉뚱거려 놓으면 그것도 해결이 안 된다. 부처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딱 가르쳐 줬잖아요. 마음을 4조각을 딱 내버린 거예요. 수상으로 마음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때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보이고 다룰 수 있는 길도 보인다. 그래서 오온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성제 할 때 8개 했잖아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원정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음승고인데 이 오음승고가 8번째 놓는 것이 사실 앞에 7개를 이게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불교의 고성제의 핵심이 오음승고에 있기 때문에 이 오음승고에서 오온을 내 거로 딱 잡는 순간 오온이 오취온으로 바뀌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온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도 일체고에 거기서 반야신경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승불교 반야부가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 괴로움이 끝난다라고 반야신경이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사띠. 이 사띠의 의미는 번역이 이제 몇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사띠, 알아차림. 알아차림, 소리에 대한 알아차림, 사람에 대한 알아차림, 주위 환경에 대한 것, 내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다 알아차림 하는 거죠. 왜 알아차림을 하려고 그러느냐? 마음의 작용을
아주 간단하게 둘로 딱 나눠버리면은 알아차림과 일으킴이에요. 알아차림과 일으킴. 근데 일으킴이 대부분 탐진치거든요. 알아차림하고 있는 동안에는 탐진치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일어나지 않는 탐진치는 안 일어나게 만들고, 일어난 탐진치는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안 일어난 불선법은 못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띠가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띠를 열심히 하게 되면 계속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하게 되면은 일어남과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좀 유식하게 바꾸면은 그게 생멸이잖아요. 생멸. 생멸을 계속 보는 거예요. 생멸을 계속 보게 되면은 무상을 알게 돼요. 이것이 뭐 일체 무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는 거 하고, 내가 열심히 일주일간 봤더니 진짜로 무상하네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운이 뭡니까? 1초도 제대로 지나가고 생멸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 사띠 수행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또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잖아요. 8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팔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성제는 이제 고진멸도라고 말씀드렸고, 이 도성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팔정도는. 오는 이제 색과 수상행식 5개인데,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오는 색이다. 색은 루빠다. 몸이다. 물질이다. 정신은 마나루빠니까 마나죠. 나마루빠. 근데 이것은 이제 수상행식으로 4개로 나눌 수가 있다. 색은 오근 플러스 오경. 오근은 아니비설신이 비설신의, 오경은 색성향미촉법. 그래서 색을 단순히 물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잘 못하는 것이 이 분류에 따르면 우리 호흡도 색입니다. 색이고 냄새도 색이에요. 맛도 색이고, 아니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을 얘기하니까요. 아니비설신 색성향미촉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 하면, 정신작용 이외의 모든 건 색이에요. 정신작용 이외에.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니비설신
색성, 향미, 촉, 오경, 오근을 색이라 그런다. 수상행식 할 때 색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거고, 나머지 행식이죠. 수상행식. 근데 수는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이 느낌이 일어나려면은 세 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육근, 육경, 육식이 필요해요. 감각기관과 대상과 알아차리는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난다. 요 세 개가 만난다고 해서 삼사가 화합된다. 삼사 화합이 일어날 때 이 수가 일어난다. 수가 일어나는데 수동적인 느낌, 수동적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좋다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싫다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삼사 화합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수동적인 반응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상은 생각상자를 쓰는데요. 외다냐라고 하는, 아니 외다냐가 아니지, 산냐지, 산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상에 대해서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래서 보통 이름과 관념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산책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쫙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올 때 사람, 의자, 뭐 이렇게 대같이 생긴 것, 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의자, 그 다음에 우리 김도반님, 서도반님, 저거는 삼각대, 이름이 막 붙죠. 이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산야라 그래요. 상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사물에 대해서 초기 인식 단계를 우리 식이라 그러거든요. 이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사물을 분간할 정도의 인식이에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자동차고 자전거고 그 정도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눈에 탁탁탁탁 닿아가지고 안식이 일어나고 귀에 소리가 들릴 때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자전거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그 정도의 이렇게 그냥 닫고 지나가고 하는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식이고 아니라 내 친구 누구 빨간 장미하고 탁탁 이름을 붙여서 찍고 들어가면 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행은 뭐냐면 이 대부분 이 수를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게 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탐진치가 이 영역에 속해요. 이 영역. 여기 이제 탐진치를 일으킨다. 뭘로 일으킵니까? 신구의 세 가지로 일으키는 거예요. 몸으로 일으키고, 말로 해서 일으키고, 생각으로 해서 일으킨다. 이게 이제 탐진치가 요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수까지는 사실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로, 그런데 이 탐진치는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능동적이고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작용을 얘기할 때 나한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은 굉장한 삿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쓰면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되는데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이까지 다 봐라 그러면 못 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수행 과제로 드리고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탐진치. 이 탐진치가 일어날 때는 이거는 크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닫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을 포착한 다음에 에너지가 팍 발생하잖아요. 탐 잡는 에너지, 진 밀어내는 에너지.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돼요. 큰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크잖아요. 느낌. 느낌은 봐야죠. 왜냐하면 경전에 보시면 써놨어요. 범보의 경우에 느낌이 발생하면은 거의 탐진치가 따라붙어버려요. 자동으로 그냥. 자석이 달라붙듯이 바로 달라붙는다. 좋아하는 대상의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가지려고 에너지 팍. 싫은 느낌에 대해서는 밀어내려는 에너지 팍. 그죠? 그러니까 느낌 딱 올라오면 알아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띠에서는 마음작용 중에 우리 지금 하고 계신 게 이거 아닙니까? 숫자 체크하는 거. 지금 탐진치를 주로 체크하시지만 이제 제가 요즘 가르치시는 레벨 1은 두 개 다 체크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수하고 행하고 다 체크하라고.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체크가 너무너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닫고 지나가는지 또래다닌 식인지 상인지도 나는 구분이 다 돼. 이리 되면은 아주 좋죠. 그러면 뭐 태권도를 치면은 초단 정도는 되죠. 그 정도 가면은.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산보를 하시면서 5분을 정신을 차려서 해보세요. 된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사띠도 그냥 사띠 하지 말고 오늘 이해한 바탕에서 사띠를 해보세요. 오늘 이해한 바탕에서 사띠하면 처음에 어려운 것 같지만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스크린으로 딱 지나가면서 뭐지? 수상행식 중에 뭐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식하고 상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식하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예뻐라 딱 하게 되면은 이제 수가 올라오는 거죠. 저거 가져야지, 사야지. 내일까지는 사야지. 이번 주에는 사야지. 상표 뭐야? 이리 되면 이제 일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한참 하고 있네. 행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조금 촘촘하게 해야 돼요. 사띠를 예리하게 해야 돼요. 사띠가 그렇게 예리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적으로 해요. 집중적으로. 산보를 한다. 그러면은 산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갔다가 공원의 분수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은 40분 산책이야. 40분 산책인데 딱 어떤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가로등 있고 요 사거리 하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걷는데 5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5분 동안은 사띠를 전혀 놓치지 않고 이잡듯이 하는 거예요. 이잡듯이. 그러면서 적어도 그 구간 동안에 수하고 탐진치가 올라오는 거는 보는 거지.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 집에서 화장실에 5번이나 10번은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려고 딱 몸을 일으키는 순간 사띠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띠에서 환하게 알아차리라는 거죠. 환하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띠를 하게 되면요, 사띠를 다른 말로 딱 번역하면 찰나산매거든요. 집중의 힘이라고, 집중의 힘. 이 집중의 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집중의 힘이 올라가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선정의 힘이 싹 올라갑니다. 사띠를 열심히 하시면. 선정의 힘이 올라가고 또 선정을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사띠의 힘이 올라가고 양쪽이 다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정들은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사띠를 하는 이 테크닉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 레벨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원 레벨 더 끌어올려 가지고 한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도 사띠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딱 앉으면 사람 타고 내리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깨어 있느냐, 지나간 거 생각하고 있느냐, 모레 일어날 일 상상하고 있느냐, 현재 깨어 있으면서 내한테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모든 걸 알아차리는데 그냥 알아차리느냐, 특정 대상에 뭐가 꽂히느냐, 예쁘게 생긴 여성이 탔어, 멋있게 생긴 남성이 탔어, 거기에 대상의 눈이 가느냐, 그러면 뚜두두두두 하면 산냐 벌써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아주 좋은 느낌이 올라오면은 수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갈 때도 그냥 가만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사띠 하시는 거예요. 사띠. 집에서도 뭐 그렇게 마당에 나갔다 오든 뭐 하건 어떻든 이런 사띠를 강화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상행식을 이 번역하는 게 초기불전연구원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뭐 저런 말을 쓰고 지금 그 표현이 좀 달라요. 표현이 좀 다른데 색은 그냥 색 이렇게 이해하시고 수는 느낌 거의 다 같아요. 상을 뭐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뭐라고 했지? 인지라고 인지인가 그렇게 해요. 인지 괜찮은 거고요. 근데 행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심리현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심리현상 하면 이해가 제가 지금 드린 설명하고 맞습니까? 행은 일으키는 거니까 그냥 의도 이래버리면 편해요. 의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 저 행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의도가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의도는 뭘 일으키냐 하면 탐진치 일으키거든요. 의도라고 기억하시면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알아차리는 거니까 이제 인지. 영어로 하면은 recognize, recognition, 알아차리는 거, 인지. 근데 그거를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아르마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아르마르라고 해도 뜻이 좀 약해요. 그냥 인지, recognition.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갖고 있으면은 뭐 단어를 나중에 뭐를 갖다 붙이든지 괜찮습니다. 자,
이상 온과 더불어서 사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수행의 진도를 좌우하는 만큼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지금 수행 진도가 잘 안 나갈 때는 사띠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리라고 계속 있어서 차리세요 하니까 10몇 개, 20몇 개. 지금 레벨 1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제 김선자 도반님은 알아차리니까 100몇 개까지 찍대. 그죠? 여기 500개 찍은 사람 있잖아요. 500개 찍은 사람.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자, 이제 팔정도 얘기하겠습니다. 팔정도는 왜 닦습니까? 이러면은, 예, 탐진치 소멸을 하려고 닦습니다. 이러면 돼요.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이 팔정도니까. 이제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안구따라 니까야 3번에 보면은 A3이죠. 찬나경에 그렇게 딱 써놨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이러한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 닦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이러한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도 닦음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한 방법입니까? 도반이요. 그것은 바로 8가지의 구성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 닦음이니 그게 이제 팔정도라는 거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즉 바른 사띠, 바른 삼매가 그것입니다. 이게 8개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2개를 더 붙여요. 뭘 더 붙이냐면은 찬나경에서는 안 나온다. 예, 거기까지 8개. 예, 8개 지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가 팔정도인데, 맞지마니까야 117번에 위대한 40가지 경에 보면은 그 34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개는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겹쳐서 닦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닦는 것이다. 그런데 제1번에 바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라는 거죠. 바른 견해. 왜 바른 견해가 제일 처음 나오느냐?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바른이잖아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다 바른데 바르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견해가 먼저다. 바른 견해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닦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는 삼마디티라고 하는데요. 이 바른 견해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사성대와 연기법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래서 사성제와 연기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바른 견해다. 조금 더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어떻게 풀어놨냐면 경전에는 조금 더 풀어놨는데 보시와 지계의 공덕을 아는 것이다. 인과법을 아는 것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성스러운 도를 닦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게 아는 거다 이거죠. 그럼
바르지 않은 견해는 뭐냐? 이거 그대로 거꾸로 하면 바르지 않은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사성제는 그리고 연기법은 틈 나는 대로 계속 공부를 하세요. 틈 나는 대로 반복 학습하셔도 좋고요.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정사유는 뭐냐?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사유, 바른 생각. 우리 수행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정견을 가지고 일으키는 생각이 바른 생각, 바른 사유인데, 본부는 일반적으로 탐진치를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수행에서는 사무량심에 바탕을 두고 사유를 일으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경전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가 바른 사유다. 출리라는 것은 감각적인 욕망을 떠나서 사유하는 것이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가 바른 사유고, 해코지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가 바른 사유다. 즉 탐진이잖아요. 탐진. 탐진을 떠난 사유가 바른 사유다. 그러니까 탐진을 버리고 사무량심에 바탕을 두고 사유를 하라. 사무량심은 자무량심, 어머니가 아기를 대하듯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비, 중생이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희, 중생이 기뻐할 때는 내가 기쁜 것처럼 같이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차별심을 버린다는 거죠. 그 불이법이죠. 불이법.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는 그런 중생에 대한 차별심을 버리는 게 자비이사다. 그래서 역시 우리 수행에서는 사무량심도 인터뷰할 때 하죠. 이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할 때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다릅니다. 그럼 내가 사무량심을 발휘해서 오늘 한 행동이 뭐지 하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삿대를 해서 바로바로 알아채면 가장 좋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할 때 우리는 바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어. 바른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박참회 중에,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 중에 4개가 바른 말 안 쓴 거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이제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바른 말인데, 이 4가지 나쁜 말이 뭡니까? 거짓말 하는 거, 망어중재 금일참회, 예, 남하고 이간질하는 거, 양설중재 금일참회, 예, 남한테 욕설하는 거,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기어중재 금일참회. 그래서 쉬지 않고 잡담 많이 하는 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근데 이 잡담은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성가에 갔는데 막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비구들은 잡담을 하지 않는구나. 예, 그만큼 수행한다고 모아놨더니 잡담하면서 시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잡담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정어를 하는 거다. 우리 이제 속담이라 그럽니까?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근데 우리는 수행을 지금 정어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거 아니죠. 오는 말이 고와야가 아니고 오는 말에 관계없이 오는 말에 관계없이 가는 말은 곱다. 이것도 일상에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3번을 공손하게 대답하면 싸움이 안 나요. 처음 한 번 공손하게 대답해도 2번째 말이 거칠게 와요. 그래도 공손하게 대답하고 3번째 거칠게 와도 3번째 공손하게 대답하면 거의 싸움이 안 나요. 이거는 우리가 수행으로 해야 되는 수행으로.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거 착안을 했어요. 착안을 해가지고 NLP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없어요? NLP 뉴로는 신경을 뉴로로 해요. 신경 linguistic 언어 프로그래밍이라 해가지고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NLP다. 1970년대에 서양에서 이게 심리 치료의 한 내용으로 이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언어와 사람이 사고하는 패턴과 행동,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 패턴과 행동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사고 패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거를 발견을 하고 이런 좋은 게 있었네 그러면서 NLP 협회가 있어요. NLP 협회가 있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쓰게 되면은 정업이 생겨요. 바른 행위를 하게 돼요. 바른 행위는 정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른 행위. 바른 정업. 이거는 신구의 3가지로 짓는다 그러죠. 신구의 3가지로 짓는다. 경전에는 이리 써놨습니다. 무엇을 바른 행위라고 하느냐? 바른 생활, 바른 행위, 무엇을 바른 행위라고 하느냐? 비구들이요. 산 생명을 죽이지 마세요. 비구들이요. 주지 않는 것 갖지 마세요. 그리고 비구들이요. 삿된 음행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 뭡니까? 계를 지키라는 거죠. 계를. 계를 잘 지키라는 것이 바른 행을 하는 것이다.
오계도요. 우리 또 레벨 1 수업하시는 분들 오계 우리 인터뷰 하잖아요. 오계도 오계 다 외우고 계시죠? 오계 못 외우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살도 망주 그 죽이지 마라. 내가 안 죽였어. 근데 남한테 죽을 만큼 고통을 줬어. 나는 오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내가 남의 가정을 파탄내 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이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어.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것도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물건만 안 가져가면 된다. 그거 아니죠. 부당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부당이익 취하지 말라. 대부분 우리가 뭐 막 고민할 때 보면 그 막 부당이득 계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딱 내면은 고민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음행도 실질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한 자다.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요거 말로 짓는 거는 아까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면은 마음의 안정이 안 되죠.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특히 선정하시는 분들은 술을 마시면 선정이 안 돼요. 선정이 안 되고 나중에 수행을 하시게 되면 수행을 깊이 하시게 되면은 일상에서도 선정의 상태가 많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방해받아요. 이 세상에 마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술은 왜 마십니까? 마음을 흐리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음을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 술 대신에 다른 거 마시면 되죠. 다른 거 마시면 된다. 그래서 이 오계도 지키려면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지키면은 되게 편하고 안 지키면 되게 불편하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요것이 이제 내용이고 오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스토리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초기 불교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대승불교 잘못 배운 사람들이 어겨놓고 나는 이게 내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맞습니까? 나는 내가 수행을 좀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5개 요거 몇 개 어겨도 나한테는 장애로 작용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부처님 앞에 끌려가가지고 호되게 혼났어요. 예. 경전에 나와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데 독수리 사냥꾼 출신인 아리타라는 사람이 이런 나쁜 견해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처님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부처님이 어느 정도 혼냈냐면요. 이분이 이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장애가 되는 법들이라고 설하신 것을 수용해도 이건 부처님께서 이건 장애가 되는 법을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수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장로 비구들이 가서 야단을 쳤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 야단치, 이 쓸모없는 자야 이러면서 굉장히 야단치세요. 굉장히 야단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떤 거를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야단치셨냐면, 왜곡, 나는 부처님한테 배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왜곡해가지고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법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잘못 설파하면 이거는 거의 발화이죄에 해당이 된다. 정명은 이제 올바른 생계수단, 정명은 올바른 생계수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닦아라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닦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경전에는 어떤 것들을 그러면 바르지 않은 생계수단으로 보느냐 하면은, 계략을 부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릇된 생계다. 그래서 또 다른 경전이나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도 이제 들고 있는데요. 무기를 파는 거, 독극물을 파는 거, 인신매매하는 거, 도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약 거래하는 거, 술집, 이런 등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지는 6번째 나오는데, 이것은 올바른 노력, 올바른 노력이죠.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진, 올바른 노력, 정진. 이것은 처음에는 노력하고 기울여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저절로 힘이 붙어서 된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정념, 바르게 삿대하는 거죠. 정념, 바르게 통찰하는 거, 삿대하는 거. 바르게 삿대하는 거는 아까 삿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경전에 나오는 것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이 대념처경에 이 삿대하는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념처경하고 아나빠나 삿대경은 초기불교 수행자들한테 일종의 성전에 해당이 돼요. 부처님 말씀이 성전이 아닌 게 없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틈나는 대로 좀 보시고요. 신수신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사념처를 대상으로 삿대하는 거죠. 신수신법에 대해서 삿대한다. 신이라는 것은 몸에 관한 것인데, 제일 첫째는 호흡을 보는 것도 몸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몸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내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도 몸에 대한 삿대고요. 그 다음에 몸의 행동, 먹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내가 고개를 돌리는지, 내 몸의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이 신념처다. 가장 쉽죠? 가장 쉽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 신념처. 수념처는
느낌이라 그랬습니다. 느낌은 세 가지로 일어난다. 좋아요, 싫어요, 덤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좋아요, 싫어요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심념처는 말 그대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건데 이것이 탐진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일 핵심이. 어떤 마음? 탐욕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는 거, 나다 내 것이다라고 내세우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심념처의 수행이다. 경전에는 이 탐진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써놨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는 위축되어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산란한 거 알아차리고, 마음에 우월감이 있을 때는 우월감이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고요하다고 알아차린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내 마음이 왜 왔니? 마음이 불안해서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꺼내놔라. 달마와 해가와의 대화잖아요. 그 마음이죠. 불안한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마음 플러스 마음 플러스 마음부수. 마음부수를 마음이라 합니다. 이 마음부수가 52가지 경제에 나와 있죠. 52가지 마음부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마음. 탐진치는 일으킨 마음이에요. 탐심하고 일으킨 마음하고 딱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마음. 그게 신념처, 신수심법 할 때 심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법념처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 오장에 대한 알아차림. 아까 말씀드린 오추연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육입처에 대한 알아차림인데, 육입처가 내입처, 외입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 4화합할 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18개를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18개를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안식이 일어난다. 안식이 일어나는 건 내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알아차리는 식이 있고, 3, 4가 탁탁탁 화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거를 그냥 내가 봤다가 아니라, 눈이 봤다, 안식이 작용했다. 귀가 들었다, 이식이 작용했다. 이렇게 통찰하면 법념처 통찰을 하는 거예요. 법념처 통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가실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 법념처의 통찰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칠각지를 알아차리는 것도 법념처고, 사성제를 알아차리는 것도 법념처다. 그렇게 이 대념처경에 써놨습니다. 써놨고, 그 다음 마지막 8번째가 정정. 정정은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 자, 이 선정수행인데, 선정수행을 해서 바른 삼매를 얻는다. 아나파나사티경에 잘 나와 있죠. 아나파나사티경에는 1번, 2번, 3번에서 16번까지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1, 2, 3, 4가 초선에 관한 거죠. 초선에 관한 것이 아니라 1, 2, 3, 4가 몸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5번이 희열, 그 다음에 6번이 행복. 그죠? 그러면 초선을 제대로 들려면은, 초선이 좀 내가 안정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이 아나파나사티경의 1번부터 쭉 한 8번까지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내용은 뭐, 처음에 우리가 인중에서 들고 나가는 호흡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중에서 들고 나가는 호흡의 느낌이라는 게 뭔데요? 잊어버렸다 하면은 손가락 이래가지고 코에 딱 갖다 대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2번만 해보면 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떼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것이 인중에서 닦고 지나가는 호흡의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들숨은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은 날숨인 줄 알고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쉬는 줄 알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즉 호흡의 들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기억하고 날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기억하고 알아차리면서 삿대한다. 그러니까 그냥 들숨 날숨 하라는 게 아니라 이잡듯이 본다. 그러면은 생각이 호흡에 묶여가지고 다른 잡생각이 사라진다. 선정을 하다가 잡생각이 날 때는 즉시 호흡을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여기로 끌고 온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즉 호흡이 편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면 공부 짓고 들이쉬리라면 내쉰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희열의 경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초선에서 희열이 자꾸 안 된다 그러잖아요. 희열이 자꾸 안 된다. 물론 뭐 희열이 그 단계를 넘어선 분들이 많지만 희열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마음이 앉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호흡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한번 당겼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느낌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관하고 다시 한번 길게 당겼다가 천천히 놓으면서 온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관하면은 몸의 흐름이 다 느껴지면서 몸이 흔들흔들합니다. 앞뒤로 흔들거릴 수도 있고 맷돌 돌듯이 돌 수도 있고 자세, 앉는 자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엉덩이 뒤로 빼고 회원부가 바닥에 딱 닦고 척추는 반듯하게 서고 몸에 힘 다 빼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이 자세로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가라앉으면은 희열은 저절로 일어난다. 희열이 일어나면은 원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 그 희열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렇게 웰컴 하는 마음으로 해서 희열이 나한테 자리를 잡게끔 그렇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초선에서는 선정의 5 요소가 떠오른다. 5장에는 눌러지고 5요소는 떠오른다. 감각적 욕망, 악의, 의심, 해태와 운침, 들뜸과 후회는 없어지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은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초선에서는 1번, 2번, 3번은 세요.
1, 2, 3 하고 4, 5는 약하게 일어나요. 이게 초선이다. 2선에 가면은 1번하고 2번이 탈락하잖아요. 1번하고 2번이 탈락은 호흡에 대한 집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집중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죠. 그때는 2선에 가면은 3, 4, 5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됩니다. 그 다음 3선에 가면 3번 탈락하고 행복과 집중만 있죠. 행복과 집중만 있다가 4선에 가면 행복이 탈락되면 고통도 같이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한 게 이제 이 호흡 이외에는 거의 가라앉아요. 그 4선에 가면 액과 같다. 한 대상 호흡, 인중에서 닦고 지나가는 호흡만 잡히고 나머지 다 가라앉아. 그리고 평온이 들어오죠. 여기다 플러스 평온, 우백가라고 하는 평온이 들어온다. 을 지배하는 요소는 집중과 평온이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인중이라고 하는 대상조차도 잘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예. 뭐 여러 번 이제 설명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팔정도의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렇게 팔정도를 열심히 닦으시면은 이제 칠각지가 되는 거예요. 칠각지. 팔정도를 닦게 되면은 칠각지가 생기는데, 칠각지는 팔정도를 열심히 하면은 생기는 산물인과 동시에 이 역시 닦는 대상이 됩니다. 칠각지는 염각지, 택법각지, 인각지, 희열각지, 희열이 먼저입니까? 경안이 먼저입니까? 희열. 경안. 그 다음 경안이지. 경안각지. 그 다음에 삼매각지. 그 다음에 평온각지. 우리 MBF에서는 레벨 2 수행이 이제 여기에 집중되죠. 여기에 집중돼서 를 마치게 되면은 수다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염각지는 이 끊어지지 않는, 끊어짐 없는 삿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대가 잘 돼가지고 삿대가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삿대가 삿대해야지 하고 삿대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삿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가 아까 루틴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구간에, 그 구간은 죽을 힘으로 삿대하세요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구간에 진입만 하면 삿대가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택법각지가 왜 요 염각지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예? 요 왜 바로 요 밑에 붙어 있어요? 삿대 열심히 하게 되면 무상이 절로 보이잖아요. 무상이 절로 보이면은 당연히
고가 보이죠. 그리고 무화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화가 사태 열심히 하시면 바로 따라 붙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생멸지 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는 그 무상고 무화를 보게 되죠. 요게 이제 택법각지. 그 다음에 정진각지. 정진은 정진해야지 해서 정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정진이 되고 정진하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든다. 편하다 이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희열각지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희열은 이 욕계의 희열이 아닙니다. 욕계의 희열이 아니고 법을 닦음으로써 오는 법의 희열이죠. 그래서 이 희열은 선정에서도 아까 우리 선정의 요소 중에 희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체험이 되고 선정을 나와서도 체험이 돼요. 선정을 나와서도 체험이 된다. 그래서 가만 앉아 있을 때도 희열이 일어나요. 희열이. 조용한데 가만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흔들흔들하면서 희열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고 또 누가 지독한 담진치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속에서 희열이 싹 차올라오죠. 화가 나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 희열 각지점도 각지가 되는 거예요. 희열. 그 다음에 경화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선정을 해도 힘도 들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삼매각지도 깊은 삼매. 예. 아주 깊은 삼매가 이루어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에서도 길 가다가도 잠깐 서면은 바로 삼매. 차 마시려고 찻잔 잡고 딱 앉아 있어도 삼매. 일상 삼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 삼매. 이 삼매각지. 그 다음에 평온각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누가 화를 확 내면 화내신다고 참 힘드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스님 그러시대요. 저 법무사 조실로 계시던 지유 스님. 화를 막 스님 앞에 와서 누가 막 화를 내면 아이고 화내느라고 애 많이 쓴다. 힘들겠다. 그 정도는 아니죠. 그게 이제 높은 단계인데, 그처럼 뭐, 별로 크게 뭐 기쁜 것도 없고, 크게 화나는 것도 없고, 평온하죠, 항상.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자유자재로 다 닦게 되면은 아란입니다, 아란. 아란이고, 이제, 한번 체험은 다 해야 돼요. 체험은 다 해야 되고, 내게 되려면 이제 시간을, 내게 되면 아란이고, 체험은 일단 한번 다 일어나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리 많이 애를 안 써도 그냥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다 경험이 일어나요. 자동으로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다. 자, 오늘, 총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했고요. 대부분 아시는 내용도 많지만 같이 이제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총정리를 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해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초보자 질문. 예, 괜찮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그, 뭐야. 예. 사퇴할 때 예. 500개 늘렸다고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나 지금 사퇴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인형이 있는데, 또 휴대폰이 있네. 그렇죠. 가 있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걸 알아서 하는 걸 사퇴 카운트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네. 느낌이 올 때. 인형이 있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쁘나 할 때,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고 거부감이 올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느낌하고 탐진치 올 때만, 탐진치 올 때만 눌러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리 레벨 1 도반님은 100개 넘게 찍더라고. 그 찍는 이유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내가 화를 확 돋았어요. 화를 확 나게 하면 이게 단시간에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한 5분간 계속 마음이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 칠 때부터 찍어야죠. 요동 칠 때면 보고 없어야 안 찍는 거지. 계속 요동 치고 있으면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정진 도반님은 당시에 저하고 같이 수행한 분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우리 도반님은 뭘 찍었습니까? 다 찍었습니까? 네. 다 찍었죠. 발언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그거 왜 하십니까? 제가 마이크 대고. 그 1단계에서는 다 찍는데요. 다 찍었어요? 그냥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눈 뜨면 그 옆에 안경보다 옆에 이렇게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눈 뜨면 이제 인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잡는 거죠. 잡고 이제 소변 볼 때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인식 들어왔을 때부터 잘 때 인식 꺼질 때까지 그냥 계속 잡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거지 할 때랑 샤워할 때는 이제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 모든 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그런 저는 탐진치에 대해서, 특히 탐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는 거고, 초반에는 느낌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상하고 수랑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쪼개져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초반에는 탐진이 파악될 때 모든 감각기관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계속 체크하는 건데, 저는 뭐 그때 법사님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운 좋게 그렇게 잘 됐는데,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되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수상 행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수에서 찍는 행에서 찍는 탐진치는 확실히 찍는데 네네. 좋아요 싫어요가 올라오는 수가 있을 때도 찍었느냐? 네, 수도 있고 찍죠. 찍었다. 네, 그러면은 네네. 혹시 상도 찍었느냐? 상은 나중에 찍게 됐죠. 네. 왜요? 묻거든요. 탐진치 중에 대표가 있잖아요. 네. 탐이 되게 일어날 때는 탐이 제 1번이고 지는 뭐냐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요소로 따라요. 치도 밑에 깔려있고. 근데 누가 와서 내 화를 확 뒤집어. 그때는 진이 대표잖아요. 진인데 조용히 잘 있고 싶은데 얘가 와서 지금 난리친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고 싶다는 탐이 있죠. 탐진치가 발생할 때는 세 박자가 동시에 팍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 대표가 있죠. 대표. 그러면 탐진치 찍었는데요 하면 대표가 뭐예요? 묻거든요. 대표 뭐입니다. 잘못 찍었을 때는 고쳐주고, 그러면 그 진이 하고 따라오는 탐은 뭐예요? 묻거든요. 탐은 뭡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탐진치가 일어나면 탐을 진으로 보고 진을 탐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탐진치는 딱 두 가지를 크로스 체크해야 됩니다. 뭐가 대표냐? 그리고 서브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느낌과 탐진치에 대한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면은 마른 풀에 불이 붙듯이 탐진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연기도 보세요.
촉수애취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비행기. 촉이 일어나면 수가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쥐로서 꽉 잡는다. 그의 순서가 이제 그리 일어납니다. 굉장히 빠른 순서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수행 전통에서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느낌이 올라올 때는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탐진치와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거기서 같이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도반님이 수행을 계속 하시다 보면 느낌에서 끊어버린다. 탐진치로 가기 전에.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의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싫은 느낌을 받았는데도 진심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미움이 안 올라와. 오히려 아이고 저런 하는 자비심. 네. 분명히 불쾌한 느낌을 탁 받았지만 진심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수와 탐진치를 잘 봐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찍기 시작할 때 이거는 뭐 낸시님께서 처음에 생각을 찍으라 그랬거든. 생각이라 하면 너무 광범하잖아요.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에 해당되는 과거와 미래 것만 찍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변천사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야까지 찍으면 너무 많아요. 산야까지 찍으면 너무 많고 느낌하고 탐진치만 찍어도 뭐 몇십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까지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저는 이제 더 쉽게 표현드리면 빨간불이라고 하죠. 느낌 팍 올라오면 벌써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 이렇게 해도 하루에 꽤 많죠. 하루에 꽤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상행식으로 설명드린 거는 그 지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도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지도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수행할 때에는 탐진치하고 느낌을 잘 보시고 찍으면은 진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흐란이 도반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이 도반님 네. 그 실수행 말씀하실 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 명상 시간에도 탐진치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명상할 때. 명상할 때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냥 마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몇 번. 그걸 기억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면서 이 도반님은 그때도 이거를 체크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그냥 설거지할 때 저 패스하셨는지 그게 약간 궁금했어요. 선정할 때요? 네. 선정할 때는 안 하죠. 명상할 때는 체크 안 하셨어요? 네, 안 하고요. 선정할 때는 정말 선정만 하는데 처음에는 탐진 체크를 이제 열심히 하면 정말 이제 처음에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을 키우는 거고 그건 나중에 이제 줄게 되면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근데 선정을 하게 됐을 때 잘 안 돼요. 네, 초반에. 그래서 저는 왜 안 될까 이렇게 했을 때 개를 안 지켜서 그렇구나 해서 개를 잘 지키고 개를 잘 지켜도 또 어떤 망상이 좀 떠오르죠. 선정할 때. 근데 그게 뭘까 해보면 다 탐진치죠. 그래서 내가 오장애가 있구나 해서 오장애를 이제 외우면서 일상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쉬운 예로 저는 이제 88년생인데 한 140명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애기들하고 뭐 노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잘 들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뜸이 있구나 알고 오장애 체크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정할 때 탐진치가 체크 이렇게 올라온다
그 망상이 좀 떠오른다라는 건 일상의 탐진치 체크를 떠나서 그 개나 오장의 이 체크를 잘 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선정에서 그런 탐진치에 대한 망상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또 그 초선부터 쭉 두면은 그런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10분 휴식하고 휴식 중에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돌아오셔가지고 한 30-40분 정도 같이 앉아서 하는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 관련 질문 좀 더 받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 우리 영인도관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우선 그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하시면요, 스트레칭 하면 몸이 땡기잖아요, 근육이. 그 땡기는 걸 다 느끼세요. 다 느끼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쭉 합장해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요대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요대로 이렇게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깍지 끼고 왼쪽으로 90도 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 돌리기 왼쪽으로 2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돌리기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견갑골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앉은 자리에서 어깨를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하나, 한 번 더 쭉 하고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둘, 마지막으로 쭉 하고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셋. 이쪽 줄 우양우 돌려서 앉으시고 이쪽 줄 좌양좌 돌려서 앉으시고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정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앉으실 때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딱 빼고 앉으세요. 엉덩이 뒤로 딱 빼고 등은 반듯하게 펴시고요. 몸에 힘은 빼시고 턱은 가볍게 살짝 당겨주시고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자, 심호흡 2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해서 2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건데 평소 호흡 그렇게 해서 하고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흔들림이라든지 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느낌이라든지 열감이 올라온다든지 들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올 수가 있는데 오면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5분 내지 15분 정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숨 들어가겠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의 중심은 인중에다 둡니다. 인중에서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들숨이 길이를 알아차립니다. 날숨의 길이를 알아차립니다. 들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고 날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은 편안하게, 입가에는 가볍게 미소를 띠고 오로지 마음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호흡에만 둡니다. 몸의 느낌이 삐띠로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리기만 할 뿐 마음의 중심은 항상 인중에 둡니다.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면 집중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온전히 집중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5분, 10분간 그런 마음을 보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는 그러고 이제 사선정에서 바로 앉을까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사선정에서 좀 고요하고 평온하고 한 상태를 넘어서 더 깊은 선정을 들어가려면은 이제 이 삐띠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선에서 5분 내지 15분 정도 이 삐띠의 힘을 실어가지고 가야 깊은 사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경전에 나와 있고 또 대반열반경 보시면 부처님 마지막 선정에
그렇게 가시잖아요. 초선에서 8선 거쳐가지고 상수면허증 드셨다가 다시 초선으로 내려오시고 거기서 다시 사선정에 드셔가지고 사선에서 열반하시거든요. 부처님 하셨던 선정이고 하니까 그런 선정을 하시려면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각자 이제 뭐 하시는 선정의 상태가 다 다르기는 한데요. 평소에 선정 수행하시면서 좀 애로사항, 질문사항 뭐 그런 거 있으면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채미야 두바님은 요새 바쁜 게 좀 어때요? 생활 리듬을 좀 잡았고요. 선정은 생활을 해서 바쁘든 안 바쁘든 생활을 해서 항상 자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15분 있다가 이제 우리 식당 쪽으로 이동할 건데요. 식당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자유롭게 그냥 도반님들하고 우리 제이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그냥 대화를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할 때, 후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수행한 경험과 현재 같이 수행하고 있는 우리 다 도반들이잖아요. 도반들과의 교류죠. 교류. 수행담의 교류.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 경험이라는 게 다 다르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험이 개인차가 좀 많이 나요.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또 사실상 인터뷰 레벨 1, 레벨 2 수업을 해도 인터뷰하는 사람하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열 몇 분이나 되잖아요. 열 몇 분이나 되니까 뭐 도관님은 그런 일 없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나는 이랬는데 도관님 똑같은 거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좀 달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저는 아주 초창기의 멤버라서 도반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죠. 같이 수행했던 그 시기에 도반은 한 번 도반하고 1년에 몇 번 통화 안 하지만 통화하면 3시간씩 통화합니다. 3시간씩. 그만큼 도반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다 다르거든. 경험이 다 다른데 내가 도저히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뭐 여러 번 다뤄가지고 선정에 관한 것도 여러 번 다루어서 다 내용은 알고는 다 계실 것이고, 각자 하는 영역이죠. 각자 하는 영역.
그런데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슬럼프처럼 올 때가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어제가 오늘 같고, 그 어제는 또 이틀 전하고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듯한, 왜냐면 처음에는 진도가 좀 나가는데 진도가 좀 안 나가는 듯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시간을 좀 늘려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 뒤에는 뭐 좀 더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선정을 하고 5분이 안 지났을 때 다시 선정을 두 번째를 들어가면 달라요. 왜냐하면 앞에 이렇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갈 때 훨씬 빨리 들어가고 훨씬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탕, 세 탕을 연속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할 때는 깊게 들어가요. 깊게.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매일 좀 선정을 많이 하기 힘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라도, 보통 때는 한 번 했는데 끝난 다음에 물 한 잔 먹고 와서 한 30분 더 하면 좀 더 깊게 들어가죠. 일단은 혈을 잘 관리해서 자기가 만들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선이 좀 안정돼야 돼요. 사선이 안정돼가지고 오롯하게 집중이 일어나고 평온한 걸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사선에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날 때 그 정도 아니면은 주위에 뭐가 소리가 나는지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 영도라는 섬나라에 살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파도 소리가 세게 칠 때 있어요. 파도 소리가 꽤 세게 치는 날에도 문 다 열어놓고 선정해요, 그냥. 그러면 5분이 지나면은 파도 소리가 있는 거 없는 건지 전혀 구분이 안 가죠. 예, 그래서 뭐 이 같은 패턴의 소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이렇게 하면 방해가 돼요. 그렇지만 뭐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 거 일정 패턴의 소리는 별로 방해를 사실 안 해요. 안 하고, 보는 거든 듣는 거든 패턴이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별 방해를 안 받죠. 그리고 잡념이 떠오를 때는 항상 호흡으로 돌아오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 마음의 작용이 좀 묘하잖아요. 그래서 선정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선정하는 머신이야. 선정하는 머신. 나는 이름도 없어. 가족도 없어.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여기 앉아있는 한 물건이, 한 물건. 오로지 선정만 하는 거야. 오로지 선정. 그러니까 문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선정은 욕계 선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색계 선정이잖아요. 욕계와 이별을 하는 거예요. 욕계와 이별을 하는 거예요. 욕계와 이별을 하고 색계로 들어가는 선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다른 거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선정을 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원리는 옛날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6개의 문의 감각기관이 있다 하면은 6개의 운동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살잖아요. 6개의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살다가 선정을 하라 그러면 뭡니까? 5개 운동장 문 다 닫고 운동장 1개만 딱 열어놓고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만 앉아 있으라는데 얼마나 편해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그 시간은. 그러면 깊은 여행을 떠나는 거죠. 깊은 여행. 깊은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선정을 들어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상실. 나도 없어. 내 이름도 없어. 그냥, 예. 그렇게 들어요. 자꾸 하시면 됩니다. 자꾸 하시면. 자꾸 하시면 되고. 저는 하다가 이제 보통 때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진도가 안 나간다고 느꼈어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에이, 2배로 늘려. 2배로 늘려. 시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2배로 늘리고 아니면 2탕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확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신이 오시니까 그 가시는 분들은 또 가셔서 잘 하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수행체에서 하면 조금 다르죠. 수행체에서 하면 다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그 환경도 조금 중요해요. 환경도 수행하는 환경도. 그래서 그 아나파나사티 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비구는 조용한 숲속에 가라 그러잖아요. 조용한 숲속에 가서 앉아라. 예. 왜냐하면은 환경을 이제 좀 선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시내도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시민 선방들을 잠깐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나태하다 할 때는 시민 선방에 등록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씁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를 갔다 왔는데 한 달간 거기 가니까 막 도반들이 오랜만에 왔다고 막 끌고 가가지고 나무 밑에도 앉혀놓고 저를 뭐 보리수 나무 비슷한 나무가 하나 있대. 그러면서 가자 해서 나무 밑에도 앉혀놓고 어딥니까? 힌두교 사원에도 끌고 가고 오만 대를 다 끌고 다니대. 여기 앉아서도 해봅시다. 저기 앉아서도 해봅시다. 그리고 올 때가 다 됐는데 거기 헌팅턴 파크지? 헌팅턴 파크라고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예쁜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뭐 굉장히 예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가자고 해서 딱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거기 오늘 화씨 100도래. 가면 죽는데. 그래서 거기는 안 갔고. 그래서 뭐 재밌어요. 자, 그러면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자, 가서 우리 식사합시다. 네.